1년 전, 2년 전에는 절대 팔 생각이 없었던 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모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난 몇 년간 금리 상승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되게 많은 분들이 느낀 거죠. 그러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라는 것도 인지를 했겠다. 근데 회복은 됐겠다. 회복은 됐으니까 이참에 정리하고 좀 편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 수익을 확정시키고 싶어하는 사람 심리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네. 역전세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또 신규 계약은 또 전세가 올라가는 약간 이런 상황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전세 시장은 뭐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전세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얘기를 들었던 시장이 아마 올해 한 4, 5월부터 네. 들었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너무 호들갑을 떨었던 것일 뿐 사실 전세 시장에서 매물은 줄고 있었어요. 네. 전세 시장의 매물은 줄고 있었고 그리고 또 역전세란이라고 나타나는 현상들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아무래도 급작스러운 공급 증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현상들은 항상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역전세가 지금 굉장히 과도한 공포로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그렇지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공급의 과도한 공급 구조가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뭐 길게 보면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게 언론이 너무 좀 크게 떠들어서 그런 것이지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집을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전세 가격이 무조건 올라가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래 지나면 상당 부분 많은 곳에서 없어질 것이다. 뭐 돌려주든 뭐 낮춰서 반전세를 가든 어쨌든 해결은 되고. 네. 그럼 그 뒤로는 사실 뭐 전세야 2년 단위로 막 계약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제 어떤 전세가 뭐 급락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듣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반포나 개포에 보면 뭐 3천 세대, 막 5천 세대 막 이렇게 대규모가 입주하면서 네. 실제로 연초만 해도 약간 전세가 막 훅 빠졌었었는데 지금은 또 신규 입주가 또 6천 세대가 막 또 들어오는데도 네. 전세가 막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또 시장이 주춤주춤 하고 있으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어떤 특정 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나머지 동네 그러니까 6천 세대가 예를 들어 강남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당연히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데 재밌는 거는 외부에서 그 떨어지는 거를 보고 원래는 강남에 들어오기 되게 애매한 사람들이 네. 강남에 진입을 해요. 네. 약간 낮은 가격으로. 그럼 또 그 가격을 받쳐주면서 다시 원래대로 올라가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2008년 잠실이었죠. 네, 그때도 엄청 빠졌었다가. 예, 엄청 빠졌었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잠실 한번 살아보겠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경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 전세 가격은 회복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전세 가격은 결국 그 부정은 심화되니까 점점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입주 물량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줄어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예상치 않았던 전세 수요들이 상급지로 조금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타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았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는 자명한 사실로 보여져요. 그러면 요즘에 뭐 전세 사기 때문에 뭐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또 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는 수요도 많다. 이런 네. 것도 좀 동의를 하시는 네,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지금 재밌는 현상 중에 차라리 소형 아파트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소형 구축으로 그냥 가서 전세 살게 되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네네. 빌라 살다가. 그러니까 소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상승장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던 품목이거든요. 네. 이 품목들인데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빌라나 오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지금 또 분위기도 안 좋고 네. 이러니까 뭐든지 아까 지방장하고 서울장 얘기하면서 입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그 상품에 네. 그 좋은 상품으로 좀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는 어쨌든 매수 수요가 조금은 뭐 옛날만큼은 아닐 거고 그러면 좀 감소하고 뭐 그다음에 대출이나 뭐 지금 금리도 뭐 아직은 뭐 버거운 상황이라면 네. 전세로 간다. 네. 이 수요는 지방 서울 할 것 없이 다 공통적으로 뭐 아니면 어떤 뭐 입지가 조금 좀 떨어지는 아파트 지방 아파트도 네. 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어떤 전체적인 대세 상승, 전세의 상승. 전세 가격은 네. 일단은 먼저 서울부터 강해질 것 같긴
되기는 하지만 점점 퍼져나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전세를 살더라도 서울부터 살고 싶어하는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밀려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지방도 지방 광역시부터 출발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전세가격 상승이라는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각종 지표에서 보여지는 입주 물량 이것들을 보게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물량들이 줄어드는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격 상승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뭐 내년 뭐 중순이나 내년 말에 만기된다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도 뭐 아주 뭐 나쁜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이 노골화되는 시점, 공급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전세 상승으로 뒤통수 한번 맞아보면 매매가 얼마나 좋은지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매매로 들어오시는 게 거주해야 편한 안정성. 지금 23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네. 때는 지금 뭔가 전세를 갈지 매매로 갈지를 결정할 때는 네. 그리고 뭐 2년 동안 뭐 올라가는 거 보고 내가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안 오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시장이 급변하는 거는 전혀 예측을 못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그 시장 변화에 따른 예측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느니 차라리 매매를 통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고 계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다. 어느 정도 하락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상황에서는 전세보다는 좀 매매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시장 자체가 매매가 되게 느낌이 네.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매매가 안 돼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제가 장담컨대 이 전세 가격에 뒤통수 맞는 것에 너무 크게 당하세요. 그러면 결국 본인 손해거든요. 네. 이게 사실 전세라는 건 지금 분위기보다는 네. 2년 뒤의 분위기를 항상 좀 그래도 좀 예측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23년이 아니라 25년쯤 되면은 어떨까라는 네. 걸 고려해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기사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보면 뭐 전세가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서울에 매물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네. 그리고 거래량도 좀 감소하고 매물 늘어나고 거래량 감소한다. 그 말은 이제 집주인들이 물건을 좀 팔려고 하는데 네. 매수 수요가 많이 없어진 거 아니냐 뭐 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지금 그 분위기가 어떤지 매물이 많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지 매도자들은 뭐 어떤 생각으로 뭐 팔려고 하는 건지. 항상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결국에는 팔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팔겠다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이 팔겠다는 사람들의 모습들의 면면을 자세히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바로 한 1년 전, 2년 전에는 절대 팔 생각이 없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랬는데 금리 인상과 같은 그러니까 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모든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난 몇 년간 금리 상승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네. 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되게 많은 분들이 느낀 거죠. 네. 느낀 상태에서 근데 손해보는 느낌이라 못 파는데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됐다는 많이 거죠. 회복이 됐으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것도 봤겠다.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라는 것도 인지를 했겠다. 근데 회복은 됐겠다. 회복은 됐으니까 이참에 정리하고 좀 편안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 수익을 확정시키고 싶어하는 사람 심리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거고 근데 문제는 매수자가 지금 분위기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사주려고 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매물이 늘어나는 상황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게 되면서 이 매물은 다시 줄어들면서 전세로 돌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사실 네. 집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뭐 저도 경험해 보면은 전세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사실 집주인들은 그렇게 막 팔려는 생각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나중에 팔지 뭐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당장은 뭐 전세가 조금 뭐 아직은 뭐 약간의 상승이고 네. 그리고 이제 회복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매매가도 회복해서 이참에 한번 팔아보자라는 매물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뭐 연초만 하더라도 급매성 가격대 매물이 많이 늘어났다면 지금은 약간 호가성 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나름대로의 선택 포인트가 나중에 정보험을 하나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호가 네.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호가에는 못 사겠다라고 하는 매수자들이 서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거래량도 뭐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요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럼 결국에 집주인들이 못 버티고 급매 가격으로 낮추면 가격이 하락하는 건데 네. 그럴 요인은 별로 없다고 보세요. 이 집주인들의 심리 지금 뭔가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이자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팔 수가 없다면 버티자주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버틸 만큼 버텼는데 예. 여기서 내가 이 가격에는 못 던진다. 예, 못 던진다. 그리고 뭐 1원이라도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은 엄청난 고통으로 아마 사람들이 느껴질 거기 때문에 원래 매도자는요. 진짜 내가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쉽게 내놓지 가격을 낮춰서 내놓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저나 우리 부익남님이나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렇긴 하죠. 네. 웬만하면 전세 한 번 더 어떻게 네. 맞추고 버텨보자라는 게 사실 집주인들의 심리긴 하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전세라고 하는 네. 또 다른 탈출구가 있기 때문에 상황 봐서 전세냐 매매냐를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있으니까 일단 버텨보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매물들의 어떤 가격대가 매물 네. 개수의 증가보다는 매물대의 가격대가 막 확 내려가거나 이럴 확률은 네. 높지는 않을 수 있겠다. 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 대치 상태 이렇게. 그렇죠. 대치 상태로 갈 것이고 전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다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정부가 지금 어떤 시장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아까 부양을 하기도 하고 뭐 규제도 하기도 하고 막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뭐 부양책을 쓰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규제도 막 같이 하고 근데 막 호재도 또 막 발표하고 막 지금 여러 가지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 부양책이야 아니면 부동산 뭐 규제책이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별 관심 없어요. 정부는 네.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부동산을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부양책, 규제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동산 자체에 관심이 없고 시장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키냐에 집중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안정화. 예, 시장의 안정이라는 차원의 부수적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부동산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쩔 때는 부양책 내놨다가 네. 어쩔 때는 규제책 내놨다가 쟤네들 뭐야라고 하는 서로의 시각차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부양책이냐 규제책이 아니라 앞으로도 부양책과 규제책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우리 뭐 왔다리 갔다리 뭐 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이 부양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떨어지는 상황이 지금 이제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으니까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아이고 이렇게 떨어지면 시장이 안정적이지가 않지 네. 조금 받쳐야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했더니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이 많아졌네 무슨 소리야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면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규제해야지 그러면 부동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부양책과 규제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년 만에 왜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안정화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네.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보니까 그게 부양책과 규제책인데 시장의 안정화라는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은 정부가 부양책과 규제책과 상관없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 거냐. 지금 이제 요즘에 관심도가 높아진 거는 가계부채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관심도는 가계부채예요. 네. 지금 정부는 거기에 지금 꽂혀 있죠. 예, 거기에 네. 꽂혔으니까 시장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는 규제책을 하고 보이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 뭐 전세 DSR 네. 적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까지는 전세 대출에 뭐 DSR 안 봤으니까 네. 근데 이런 것도 뭐 적용한다는 거 뭐 그리고 뭐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뭐 가산금리 1%더 붙여서 하여간 대출 좀 더 막겠다 네. 이런 정책들을 지금 뭐 실제로 검토도 하고 있고 뭐 발표도 한다 막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시장의 안정화 정책으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그게 봐야겠죠. 가계부채라고 하는 차원에서 꽂혀 있으니까 가계부채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도 분명히 전세 가격이 불안하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 베이스에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 알고 있고 지난장에 정부의 실책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관리하지 못했던 지난장에 본인들의 흑역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부터 내가 지난번에 틀렸기 때문에 시험 문제 틀렸으니까 이번에 챙겨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DSR을 관리하겠다고 이제 선제적으로 던진 건데 그러면 좀 덜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DSR 부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완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강화 쪽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또다시 시장에서 온갖 아우성이 더 올라가게 되면 네. 완화 쪽으로 또 갈 거다. 그러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결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예, 또 왔다 갔다 할 거죠. 왜냐? 그때는 지금은 가계부채에 꽂혀 있지만 가계부채를 해서 막고 DSR 같은 거 막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이제 시장이 지났어. 시장이 지나고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서 DSR을 해놓으니까 서민들이 아우성치네. 네.
그러면 시장에 안정을 해야 되는 서민들이 불안해진다라고 하면 이건 표가 깎아먹는 행동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곧바로 다시 그러면 조금 뒤로 물러나 줄게 또는 완화해 줄게 분명히 이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예전에도 계속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우리 채널은 이제 아무래도 뭐 재테크 관련돼서 관심도가 높으시다 보니까 네. 다 챙겨보잖아요. 네. 다 챙겨보면은 계속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 네. 그럴 거면 이런 걸 예측을 해가지고 좀 대출을 좀 조금만 풀든지 왜 많이 풀어놔가지고 또 올라가니까 또 깎고 왜 이러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니까 부동산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서 그런데 네. 저쪽 시각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내려가니까 우선 맞고 네. 올라가니까 다시 또 맞고 네. 우선 이렇게 하면서 간다.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쪽 성향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으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좀 단순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또 네. 신생아 대출은 또 풀거든요. 지금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푸는데 이게 조건이 엄청나게 막 이자가 막 1%대 막 2% 초반도 막 빌려주니까 네네. 그럼 또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라는 것처럼 또 들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영향이 얼마나 클 거라고 보십니까? 신생아 특례. 근데 저는 반대로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몇 가지 꽁수를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우리 젊은 분들 그럼 결혼도 못하고 모아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이제 일종의 젊은 서민의 반란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서민들의 반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신생아 특례가 좀 나온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과연 내가 결혼을 안 한 사람이다. 네. 신생아 특례가 나왔다. 쉽사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또 애를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애를 낳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신생아 특례가 금리로 보게 되면 매력적이나 아마 애를 낳아서 기르고 돈 들어갈 거 생각하시면 조금 더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생아 특례가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상당히 적을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그냥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 정도로 봐야 돼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로는 일반형인가 그걸 폐지를 했잖아요. 네. 폐지를 했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나머지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시장의 안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집을 사줄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아니거든요. 네. 또 다주택자들 풀었다가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 시장의 안정에 져야 되니까 풀을 사람들은 젊은 분들밖에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정부 입장에서 젊은 분들이 조금 지금 뭣도 모르고 막 들어온다 막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한동안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일반형 폐지한 거고 네. 협박한 거고 하나 더 얹은 거죠. 신생아 특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시장 안정 말고 인구 감소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 이것도 해결해 주면 좋겠어. 겸사겸사. 네, 이렇게 던져버린 거죠.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정부가 전공법을 좀 회피하고 있다. 그게 네. 무슨 소리냐면 집값이 하락하고 이럴 때는 뭐 대출을 푼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의 참여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다주택자들은 뭐 몇 년째 역시 여전히 뭔가 시장에 참여하기 상당히 좀 어렵게 규제가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뭐 풀어가지고 이제 다주택자들이 좀 들어와서 뭐 지방에 집을 사준다거나 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네. 요거는 좀 안 풀고 대출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네. 이게 과연 해결책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다주택자 규제 푼다는 거 이쪽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이미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 풀어주면 이분들이 한 개를 사는 게 아니라 N 개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를 사주면 고맙겠는데 네. N 개를 사게 되면 그때는 시장의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과열로 가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니까. 특정 지역이 막 불특정으로 예. 막 갑자기 막 과열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N 개를 산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풀어주는 거는 항상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최악의 상황에 히든 카드로 풀어주는 경우가 정부의 항상의 고질적인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은 쉽게 안 풀어줄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N주택이 아닌 1주택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 젊은 분들한테 지금 자꾸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SOS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 돈이 있는 사람들이긴 하잖아요. 다주택자라는 사람들이 어쨌든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뭐 집도 한 개 더 사보려고 하는 네. 사람들인데 여기를 풀었다가는 또 내가 컨트롤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우선 집이 없는 무주택자분들, 신혼부부 이런 분들한테만 계속 지금 어떤 혜택을 주면서 집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이제 가격 하락도 방지하고 네. 시장이 좀 꺾였을 때는 하락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건 다주택 잘 안 풀면서 방지하고 결국 또 시장의 안정이거든요. 안정화라는 어떤 큰 틀의 네. 그런 길은 이제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말하는 건 결국에 집값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겠다는 거라면 네. 또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집을 그냥 안 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안 사면 뭐 네. 나는 전세 들어가면 되고 뭐 하면 되는데 항상 반대적인 부분의 행동에는 대가가 치러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까 그 집을 안 사게 되면 전세 가격 상승, 다들 집을 안 사는 순간 전세가 올라가니까. 예, 전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집을 안 사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요즘 분위기 좋지 않은 건설사들 다 무너질 것이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도미노처럼 또 다른 것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한 특정 집단의 그 입장을 대변할 수가 없고 네. 그냥 전반적으로 제발 좀 가만히만 있어줘. 시장 크게 흔들리지 않게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이것들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건설사나 뭐 이런 게 힘들어지면 또 부양책 쓰고 네. 그러면 또 다시 또 막 시장이 또 바뀌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내가 계속 시장을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계속 체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이제 투자의 기술, 투자의 요령 이런 것들도 발견하시게 되시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에 이 안정화 정책은 총선을 위한 어떤 네. 그때까지는 지금 우선 최대한 좀 가만히 있게 하자. 네. 그렇지만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대선까지는 한 2년 정도 남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무언가 좀 방향이 바뀌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24년도 부동산 정책도 계속 안정화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내년도 이제 상반기에 총선, 네. 총선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쁜 소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소리를 하실 것이고 끝나면 조금 바뀌겠죠. 어차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내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원래 진행했던 정책보다는 조금 바뀌게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게 보여져요. 그럼 좀 규제가 강해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조금 뭐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출 거라고? 현재로서는 규제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은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전세 가격 상승이 심각해진다라든지 뭐 이런 또 다른 이제 요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뭐 규제 완화든 강화든 뎁스 있게 네.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보통 그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나요? 전세가 좀 상승하거나 그러면은 네.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부양책 같은 거,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좀 부양을 하려고 막 했었던 네. 것 같은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막 이런 거 갑자기 규제를 막 완화하면서 빨리 뭐 빌라 같은 거 지어라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먹히는 시장이다. 왜냐면 전세 사기가 너무 심하고 막 하니까 네. 사람들이 학을 뗐잖아요. 네. 아예 저쪽 B 아파트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언가 그런 공급에 대해서 뭐 실질적인 그런 혜택 그래서 부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잊어버려요. 그렇죠. 전세 사기 다 끝나면 또. 네. 그동안의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그거를 분명히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 빌라와 같은 비주택 시장의 문을 지금은 요만큼 열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열었던 거를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두고 계속 강하게 열 거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서 빌라와 이번에 나왔던 대책, 네. 공급 대책 중에서 보면은 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공시지가 얼마 이하의 네. 주택을 살게 되면은 아파트를 1억 6천이었나? 예, 청약을 할 수 있게 네. 해준다. 이게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장을 넓혀주고 이 시장에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갑자기 보이기 시작할걸요.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빌라를 관심을 보이게 만드는 지금 빌라 문제가 결국 전세 사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계속. 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면 빌라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빌라도 오피스텔도 관심도가 높았다가 줄어들었다 계속 이게 반복돼 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빌라 사기 문제 때문에 발생된 이 문제가 지금 저희 내부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미 말이 돌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면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네. 맞아요. 이거 다주택을 풀어주면 빌라나 오피스텔 사겠다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다. 더더구나 빌라 사태, 빌라왕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나중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심리가 완화됐을 때 싸게 사놓은 물건을 비싸게 팔거나 또는 전세를 줄 수 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얘기가
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지금 빌라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긴 또 그렇죠. 이게 빌라라는 거가 지금 뭐 속상한 얘기지만 네. 지금 전세 사기가 터지고 하는 분들은 뭐 21년, 22년에 전세를 살던 분들이 이제 막 터지고 있는 거지만 네. 새로 지금 전세를 들어가는 분들은 상당히 싼 전세로 이제 또 들어가시고 네. 또 보증보험 이런 것도 또 막 다 챙겨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세 사기 문제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문제긴 하죠. 네. 그러면 다시 다 까먹고 다시 또 전세 살고 뭐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